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150개국 이상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국제사회의 경제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범죄라고 부르며 이런 공격이 150개국 이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며 국제사회의 경제 안정을 해치며 자신들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in more than 150 countries. The DPRK has also stolen more than $1 billion through cybercrime, threatening the economic stability of every member state to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한국의 황중국 유엔 주재대사는 북한이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엘리트 해커 부대를 계속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a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in our joint efforts to raise global awareness, send a clear messa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mptly respond to the large-scale cyber attacks.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한 알바니아 역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수익 창출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to generate illegal revenue, which is used to financ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proliferation policie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이번 회의는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아닌 비공식 협의 방식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등 주요 이사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공인프라와 민간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 연계 조직의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비판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한 러시아는 이번 회의가 UN TV를 통해 공식 중계되는 데 제동을 걸었고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의 전체를 중계하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연합전력은 한반도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며 연합훈련은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최근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중국 외교부가 최근 미한일 공조 강화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한 연합전력은 한반도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군이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으로 진행돼 왔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최근 관련국이 군사적 소그룹을 만들고 각종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하며 확장 억제와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며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열린 한국과 EU 간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엔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한국과 유럽연합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개발과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국제문제평론가 박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결과를 지적하면서 EU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EU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 불법 환적 등 유엔 제재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조만간 호위함을 추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최근 유엔 대북 제재 이행 계획을 밝힌 독일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독일 정부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및 유럽연합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원한다며 2021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감시 임무에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을 배치한 사실을 예로 들고 조만간 이와 유사한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밝혀 유엔 대북 제재 감시 임무 수행을 위해 추가 호위함을 배치할 계획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얀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 참모총장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해양 안보 회의에 참석해 유엔 대북 금수 조치에 대한 핵심 요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호위함과 전투 지원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와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됐으며 자체 군사위성 개발과 발사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그 자체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인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큰 부담감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발사체 엔진과 위성 등을 독자 개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주 발사 기술을 입증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it's a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It is a considerable step forward from South Korea's prior indigenous space launches. You know, it's a substantially larger rocket. It uses an indigenously developed engine, and it was a remarkable demonstration of the space launch technologies.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성공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위상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still the case that it's much more cost effective for our country to pay other countries to launch its own satellites than it is to develop a space launch vehicle. So, and it's pretty clear in the way that South Korea has characterized this program and even this latest launch that, again, there's a big element of this is, national pride and prestige and sovereignty and that sort of thing.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 위성 발사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누리호가 8개의 위성을 탑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일정 중량 이상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제 특정 중량의 위성 개발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n what matters is, how good a satellite can you make within the weight parameters that rocket can lift. And again, it shouldn't be surprising that, South Korea can have a much more sophisticated satellite for a given weight class than North Korea can.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이번 성공으로 북한이 가질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ve now had 2 successful launches. They're moving ahead. So, and I think this has got to be really bad news for Kim Jong-un.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he's talked for years about wanting to be a country that can put satellites into orbit. 전문가들은 이어 북한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근본부터 다르다면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특히 우주 발사체 발사는 평화적 목적뿐 아니라 무기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등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7차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도쿄를 방문해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을 비롯해 다른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고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올해 초 역사적인 미일 2+2 장관급 회담 이후 양국이 동맹의 능력을 현대화하고 미군의 태세를 최적화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로 이동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제20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인도 뉴델리에서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을 만난 뒤 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국방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력과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최근 병력과 차량들이 일제히 철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OA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26일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약 열흘 전까지 차량으로 가득했던 훈련장 북서쪽 공터를 비롯해 일부 병력 대열이 포착됐던 훈련장 중심부 등에 사람과 차량들의 모습이 사라진 맨바닥인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15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열병식 훈련장에 주차된 50에서 100대가량의 차량을 포착했으며 19일에는 점 형태로 나타난 병력 대열 4개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5년에서 10년 단위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해왔고 올해는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조지아주 출신의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43억 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공동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번 투자로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노력한 현대차 그룹과 LG 경영진을 비롯해 조지아주 공무원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조지아 주정부와 한국 기업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의 결과라면서 조지아주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조지아주가 미국의 전기차 수도가 되기 위한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에서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갖고 약 4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30여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연간 3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